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둥의 부피를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예요. 그런데 왜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구해 봅시다를 볼까요? 서연이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육면체 모양의 빵 두 개를 빵을 두 개의 삼각기둥 모양으로 나누어서 동생과 나누어 먹으려 합니다. 아무래도 나누는 건 굉장히 쉽죠. 대각선으로 자르게 되면, 수직으로 자르게 되면 두 개의 삼각기둥이 됩니다. 삼각기둥 모양의 빵의 부피를 어떻게 구할지를 생각해 보세요 라는 문제인데요. 해설이 밑에 있어요. 같이 봅시다. 자, 일단 삼각기둥의 부피를 한번 볼까요? 삼각기둥의 부피는 직육면체 부피의 2분의 1이죠. 왜냐하면 대각선 모양으로 자르니까요. 사실은 이렇게 오른쪽 그림을 잘 보면 대각선으로 굳이 자르지 않고 밑넓이하고 높이가 되잖아요. 그죠? 어떤 식으로 자르든 간에 삼각형 모양으로 자르게 되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 사각형의 2분의 1이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삼각기둥의 부피는 2분의 1 곱하기 직육면체의 부피임을 알 수 있죠. 근데 직육면체의 부피라는 것은 어떻게 사느냐면 밑넓이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죠? 그거의 2분의 1이라는 건데, 근데 직육면체의 밑넓이가 어때요? 사각형이잖아요. 그죠? 이 사각형, 이 넓이인데, 이 사각형의 넓이는 밑넓이인데요. 이건 사각형의 넓이입니다. 자, 그런데 사각형 안에 한 변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고 높이가 같은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 값은 이퀄 하고요. 2배 곱하기 삼각형의 넓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2분의 1 앞에 있는데 곱하기 2가 되니까 어때요? 그렇죠. 소거되고 1이 되고 삼각기둥의 밑넓이 곱하기 높이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각기둥뿐만 아니라 오각기둥, 육각기둥, 칠각기둥 다 똑같습니다. 이럴 때 한 점에서 대각선을 그어가지고 삼각기둥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개, 세 개, 네 개의 삼각기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죠? 각 기둥의 부피는 나누어진 삼각기둥의 부피의 합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죠? 됐죠? 자, 그러면 각 기둥의 밑넓이는 나누어진 삼각기둥의 밑넓이 합과 같으므로 각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된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구나 라고 이해하는 게 좀 좋습니다. 원기둥도 마찬가지예요. 원기둥도 사실은 내접하는 원기둥 안에 밑면이 모양이 정다각형인 각기둥을 만들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원에 내접하는 다각형을 이렇게 원에 내접하도록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정다각형의 변의 수를 한없이 늘려가면 점점점 원의 넓이와 같게 됩니다. 원과 같게 돼요. 그래서 원기둥에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부피도 가까워지겠죠?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렵게 이해하지 말고요. 그냥 기둥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입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예제 2번을 볼게요. 기둥의 부피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삼각기둥, 두 번째는 원기둥이에요. 자, 밑넓이는 다행히도 직각삼각형이 주어졌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잖아요. 6 곱하기 6이 돼서 18,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18 곱하기 높이가 8이에요. 그래서 144가 되고 부피의 단위는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밑넓이를 계산해보면 원의 넓이를 계산해보면 반지름이 5잖아요. 그러니까 파이 곱하기 5의 제곱, 즉 25파이,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래서 25파이 곱하기 6이 되겠고 150파이, 부피의 단위는 세제곱센티미터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 예제를 잘 보고요. 한번 3번 기둥의 부피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그죠? 여기 사다리꼴이 나왔네요. 방금 전에 사다리꼴 계산하는 방법 알려줬죠? 자, 그래서 밑넓이를 먼저 계산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피 V를 한번 쓸게요. 여러분 이제 부피를 주로 뭐라고 쓰냐면 볼륨 해가지고 대문자 V로 많이 써요. 자, V 이퀄 민넓이를 먼저 써볼까요? 민넓이는 사다리꼴이니까 2분의 1 자, 곱하기 가로 열고 4 더하기 7 곱하기 높이가 4네요. 자, 여기에 바로 민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5가 됩니다. 이렇게 식을 정확하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계산을 잘하면 110 파이가 되겠고요.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자, 이번 원기둥도 한번 볼까요? 원기둥 부피 자, V로 대문자 V로 쓰고요. 반지름이 4인 원의 넓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이 곱하기 3의 제곱 그리고 높이는 8이 되겠네요. 이렇게 식을 정확하게 쓴 다음에 계산을 하게 되면 72 파이가 되겠고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이제 추론 문제를 볼게요. 기훈이는 원기둥 모양의 상자 두 개를 포장하면서 부피가 더 큰 원기둥이 겉넓이도 항상 더 클 것이라고 추측을 했대요. 이거 밑줄 한번 그어보고요. 이런 추정을 하고 맞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부피가 더 크면 넓이도 겉넓이도 더 클까? 그래서 이 두 개를 한번 계산해 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계산을 해볼까요? 가와 나를 계산해 볼 건데요. 일단 부피를 먼저 계산해 보죠. 자, 첫 번째 부피 V를 계산해 봅니다. 민넓이 곱하기 높이죠. 그래서 파이 곱하기 8의 제곱 높이 8 식을 정확하게 쓰고 계산하게 되면 512 파이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겉넓이를 우리 대문자 S라고 써봅시다. 그러면 민넓이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파이 곱하기 8의 제곱이 민넓이였는데 곱하기 2. 그 다음에 옆넓이인데요. 옆넓이는 가로의 길이가 원주 그러니까 2파이 곱하기 8이 되겠고 세로의 길이의 높이가 되니까 곱하기 8이 됩니다. 자, 이거를 식을 정확하게 쓴 다음에 실수하지 않고 계산하게 되면 256 파이 단위는 그렇죠 제곱 센티미터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나를 한번 볼까요? 나에서 부피를 먼저 계산해 보면 민넓이는 반지름이 10이니까 파이 곱하기 10의 제곱 높이는 그죠 5가 되겠죠. 이렇게 식을 정확하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퀄 500 파이 하고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 자, 그 다음에 겉넓이 S라고 쓰고요. 밑변 파이 곱하기 10의 제곱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 다음에 옆넓이는 원주 2파이 곱하기 10 가로의 길이 그리고 세로의 길이는 높이 5라고 계산해 주고요. 자, 이퀄 하고요. 계산해 주니까 300 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이걸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피가 512하고 500입니다. 가가 더 크죠? 가가 더 크네요, 부피는. 그죠? 자, 그에 반해서 겉넓이 보니까 256파이하고 300파이예요. 오, 반대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피가 더 큰 원기둥이 겉넓이 더 클 것이다는 추정은 어때요? 이거는 틀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